가장 창조적인 자산 승계 도구 신탁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신탁솔루션.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송서희입니다. 오늘은 펫 신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함께 해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영증권의 남승현입니다. 과장님 혹시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계신가요? 저는 좀 키우진 않고 있는데 혹시 아나운서님은 혹시 강아지나 고양이 좀 키우실까요? 저는 이제 강아지 2마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처럼 국민 중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전체 26.4%, 그러니까 인구수로는 1,5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민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셈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혹시 아나운서님 페코노미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그게 뭔가요? 이 페코노미는 펫과 경제의 합성어인데요.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떠오르면서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네, 그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의미일 텐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이 한 번씩 꼭 해보는 상상이 바로 내가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나면 내 반려동물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거든요. 네, 일단 대신해서 좀 키워줄 가족이 있으면 다행인데요. 모든 반려인들이 그런 환경에 놓여있지 않다는 게 좀 문제죠. 그쵸. 네, 그래서 또 특히 요즘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이런 걱정을 가진 분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본인이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가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자식 같은 반려동물에게 재산을 상속해주고 싶은 게 반려인들의 마음일 텐데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민법 3조에 따라서 권리 능력은 사람에게만 인정되기 때문에 이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권도 사람에게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주고 싶은 동물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이 반려인이 나의 재산을 반려동물에게 상속하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해도 현행법상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반려인의 생전 재산을 반려동물에게 물려줄 수 없다면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또 내 대신 돌봐줄 수 있는 사람에게 반려동물 관리 및 보호를 조건으로 재산을 남기는 거 이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현행법상 이 부담부 유증이라는 게 바로 그 제도인데요. 이 유증을 할 때 유증을 받는 사람에게 일정한 의무를 이행할 부담을 과하는 게 바로 부담부 유증입니다. 이 부담부 유증을 이용하면 반려인은 이 반려동물을 보호할 사람에게 양육 부담을 조건으로 해서 내 재산을 증여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유증을 받은 사람이 반려동물을 제대로 보호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어려운 네, 거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상속인 또는 유형 집행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재촉하고 또 그 기간 내에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 법원에 유언 취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이 좀 복잡하고 그리고 내 반려동물을 보호해줄 누군가를 또 다시 찾는다는 게 좀 쉽진 않은 일입니다. 부담부 증여에는 또 그런 어려움이 있었군요. 그럼 이 문제도 신탁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건가요? 네, 물론이죠. 이 신탁을 통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1화부터 14화까지 정말 다양한 신탁의 매력과 장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신탁의 활용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네,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이른바 펫 신탁인데요. 네. 이 보통 신탁 상품에서는 부모님이 위탁자를 맡고 신탁을 만들어서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하는데요. 하지만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유로 반려동물은 주인이 아무리 반려동물이 내 자녀 같다고 해도 이 수익자로 지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펫 신탁에서는 이 반려동물 주인이 세상을 떠나면 이 반려동물을 키워줄 새로운 주인을 바로 수익자로 지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언 대용 신탁 구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현재 주인이 일정한 금액을 이 신탁사에 신탁해서 운용하고 이 주인 사후에 내 반려동물을 돌볼 새로운 보호자를 수익자로 지정해 놓고 그리고 새로운 보호자가 펫을 피우는 비용으로 신탁사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사실상 반려인의 재산을 반려동물에게 상속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주인은 기존 주인이 지정을 하는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이 새로운 주인은 기존 반려동물 주인이 생전에 직접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내가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새로운 주인으로 지정은 하겠지만 혹시 그 사람이 내 사후에 과연 제대로 반려동물을 관리할까라는 의구심이 들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신탁을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반려동물의 안정적인 생활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구체적인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네. 이 새로운 주인이 제대로 펫 관리를 좀 못할 가능성을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쵸. 다만 새로운 주인에게 큰 금액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 월 지급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일시 지급으로 인한 과소비와 같은 위험을 없애고 이 오랜 기간 동안 나의 펫의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는 거죠. 오, 그렇군요. 이제 새로운 주인이 제대로 펫을 돌보도록 하는 견제장치 역할도 신탁회사가 수행한다고 좀 생각하면 될까요? 네, 이 펫 신탁의 핵심은 이 새로운 주인이 제대로 그 주인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건데요. 신탁 계약 관리를 맡은 신탁회사가 새로운 주인이 제대로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지를 변호사나 행정사 등을 통해서 점검하고 관리하는 역할도 맡습니다. 네, 신탁회사는 금융기관으로서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감독을 받기 때문에 신탁재산의 유용이나 지급, 불이행 등 신탁계약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새로운 주인이 신탁재산을 모두 교부받기 전에 반려동물이 사망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 펫 신탁을 진행할 때 이 가장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가 바로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인데요. 네. 걱정 없으신 게 반려동물이 사망하고 나면 이 남은 재산을 내가 기부할지 네. 아니면 어떤 재단에 출연할지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지를 신탁사에 먼저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 주신 대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펫 신탁을 통해서 내 재산을 누군가에게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 관리인에게 직접 주는 것이다 보기 때문에 이 증여세 부담 피하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막연히 그런 일은 없겠지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한 반려인들께서는 미리미리 알아두고 또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반려동물 키우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령사회와 더불어 반려동물들이 일종의 가족의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향후에는 관심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2004-9006번으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펫 신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 1화부터 오늘 15화까지 가장 창조적인 자산 승계 도구 신탁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는데요. 정말 알면 알수록 신탁의 매력과 장점은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신탁을 새롭게 알게 되신 분들은 우리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자산 승계 계획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패밀리 헤리티지 서비스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의 신탁 팁, 펫 신탁. 내 반려동물을 위한 신탁. 반려동물 생활비 안전적 지원. 새로운 주인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게 함.